저랑 남편은 결혼 전에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답니다. 회사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꼬리난 1호 커플이 되었었죠.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네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서글서글한 인상하며 술도 한잔 할 줄 아는 아빠 눈엔 사나이처럼 듬직하게 보이셨나 봐요. 그리고 남자친구 자체는 별로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시댁 부모님께서는 자수성가로 음식점을 성공하셔서 지금은 체인점을 전국 각지에 가지고 있는 위치에 오르신 분들이랍니다. 아마도 친정아빠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댁으로 시집가는 것이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것 없이 어렵게 키우시다 보니까 안타까웠던 점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친정집에서는 사윗감을 좋아하셨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동등한 학벌에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었는데 아마도 저희 친정집이 가진 것 없는 시골 분들이셨기에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을 뵙기도 전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이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곧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한테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참 씁쓸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희 부모님을 존경한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충청남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신 우리 부모님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신 시댁 부모님은 상견례 장소에 오시는 과정부터가 너무 차이가 났답니다. 그런데 먼저 와 계시던 저희 부모님을 예비 시아버님께서 보시더니 어디서 많이 낯이 익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아버님이 2살 위의 나이였는데 고향을 묻고 출신 학교를 묻다 보니까 서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한 동네에 나고 자라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빠는 그 고장에서 나고 자라서 근처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것이고 예비 시아버님은 어린 시절 그 고장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정착해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신 것이었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두 분도 세상 참 좁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시며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덕에 어렵게만 생각했던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편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왜 바보같이 총구석에서 농사만 짓다가 세월 다 보냈냐고 하시면서 학교는 제대로 다녔냐 이러는 식의 말씀을 예비 시아버님이 자꾸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옛 고향의 형이니까 반갑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견례 자리인데 저는 솔직히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것 같은 말투. 그거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혼수에 대한 얘기가 특히 기가 막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집 며느리들이 해오는 혼수는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동 하나 어렵게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신혼집은 전세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혼수를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고 싶어 하셨답니다. 밍크코트와 명품백을 포함하여 약 1억 정도의 혼수풀 리스트를 작성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윗감 참 잘 얻었다고 이 정도는 요즘 큰 금액도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친정 부모님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딸 결혼 혼수를 1억을 마련해요. 저는 좀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어요. 어찌됐건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났고 저희는 어쩐 일인지 혼수를 많이 생략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아무리 부모님께 어찌 된 일이냐고 여쭤봐도 고향 선배니까 좋게 얘기해서 간소하게 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철석같이 그런 줄로만 믿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회사 연차를 이틀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친정집에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혼자는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뵙는 것도 죄송스럽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시부모님 차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시부모님 차가 맞는데 고급 외제차라서 이 동네에는 그런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시아버님이 친정아빠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심하게 다그치고 계시는 거예요.
부하 직원 다루듯이 반말로 막 심하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내가 이 지역에 땅을 좀 사서 별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다 지역 사람이라서 니네 아빠한테 도움을 좀 받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곳에 별장을 지으신다는 건지, 골프 치시고 여행 다니시느라고 이제는 가게에 잘 나가시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시아버님은 아무튼 일 좀 마무리되면 전화 좀 해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먼저 간다고 하시며 가버리셨어요. 무슨 땅을 사고 별장을 짓는데 아빠가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하면 되지 아빠는 농사만 지은 사람인데 왜 아빠한테 부탁하냐고 무시하는 거 싫다고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도 아빠는 고향 선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기분은 좀 나빴지만 더 이상 큰일은 없겠지 하며 넘어갔었는데 저의 실수였던 것이죠. 어느 날 엄마한테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빠가 일을 하시다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농사일을 하는데 왜 다리가 부러지냐고 하면서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은 아빠가 너희 사돈집 별장 짓는데 총책임을 맡아서 일을 봐주기로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사돈 어르신이 서울에 있어서 여기에 잘 못 오니까 아빠한테 책임지고 맡아서 하라고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을 전화해서 일을 빨리 끝내놓으라고 놀면 뭐하냐고 같이 일하라고 소리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친정아빠가 생전 처음 해보는 공사일을 시작하게 됐고 조금이라도 일정이 늦어지거나 하면 시아버지가 아빠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할 때 받으려고 했던 혼수를 대신해서 아빠가 일을 봐주고 계시는 거였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난 후에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혼수해 올 수 있냐? 만약에 너무 힘들면 대신할 방법이 있다. 내 일을 좀 도와라 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엄마의 말을 모두 듣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그 옛날 고향 선배가 혼수를 빌미로 이렇게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다뇨.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가진 것 없이 살고 있으니까 무시를 해도 유분수죠. 병원에 공사일을 같이 하시는 인부분이 아빠를 보러 병문안에 오셔서는 완전히 시아버지라는 작자가 저희 아빠를 노예 부리듯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은 물론 그런 거 하나 못하냐고 하면서 바보 같은 놈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할 말 다 했죠 뭐.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와보시지도 않고 전화 한 통이 없으시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네 공사할 때는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셨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말입니다. 친정아빠는 저보고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너만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에 번듯하게 살면 아빠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제발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저는 일단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태연하게 에휴 시키는 것만 천천히 하시면 될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몰랐고 그냥 그 고향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좀 도와주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서 진짜 그랬다면 우리 아빠한테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는 너무 걱정이 되고 속상해서 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내일 회사 끝나고 병원에 찾아뵈려고 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이 특별히 능력 있고 똑똑하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적절한 시기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지 회사에서는 능력적으로 제가 더 인정받고 있답니다. 남편의 집안에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어서 친정엄마와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께 확실하게 사과도 받고 싶고
도대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저는 먼저 시아버님께 저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사일을 시키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우리 아빠가 왜 아버님의 개인 별장 짓는데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막대 먹은 애라고 어디서 그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시아버지한테 덤비느냐고 하면서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무식한 집안 내에서 뭘 배웠겠냐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럼 아버님은 돈만 있으면 사람을 개무시하고 부려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버릇없는 년이라면서, 가진 것 없고 무식한 집안에서 정말 배운 게 하나도 없는 년이라면서 어디서 이런 행패를 부리냐고 하는데, 그 순간 저희 엄마도 화가 나셨는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소리를 지르시고는 어디서 내 딸 때리느냐고 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집노예 아니라고, 혼수 못 해온 걸로 이렇게 부려먹고 무시할 거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저는 일단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친정집에 내려와 있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제 뱃속의 아이도 함께요. 이렇게 화를 내고 혼란한 상황에 뱃속의 아이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뒤늦게 알게 된 뱃속의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 소식을 모두 들은 남편이 친정집에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아빠 병원에도 들러서 죄송하다고 하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아버지도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제 뱃속의 아가 때문에 저 역시도 아직은 이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친정을 무시한다면 저는 더 이상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아빠는 더 이상은 그 공사에 대해서 일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병원비까지 시아버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그 별장도 지어서 팔아버리고 그냥 평소 계획대로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닌다고도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혼수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시고 부디 뱃속의 아이만 건강하게 낳아달라고 하시는 그 말만 믿고 일단은 태교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를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었던 시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눈 딱 감고 믿어드려야 하는 걸까요? 고민이 많지만 지금은 뱃속의 아가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 아가도 행복하게 클 수 있잖아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